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향 스케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5일 기준으로 인수위에 최종안이 검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26일 날 교육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28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에 출시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BOJ 통화정책 회의가 28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정책적 금리 마이너스 0.1%를 동결하며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물가 상승률 2% 초과를 하고 안정적으로 목표치를 넘어설 때까지 완화적 기조 유지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9일 날 일본의 쇼와의의 날이라고 해서 휴장이 또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앨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동시장 개선된 가계 대차 대조표 견조한 금융기관들의 언급을 하며 경제 성장 전망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올해 매우 놀라운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치를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에 따르면 3월 코로나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호황적인 보인 서비스업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강화 전망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회복 모멘텀을 일부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서 제조업 PMI가 예상치에 상회를 해서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긴 했는데 약간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지를 좀 남겨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소식을 보게 되면 22동 총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화의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에 따른 메시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의존에서 다변화로,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라고 해서 세계 무역에서 세 가지 명확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가져올 것이라는 촉구를 했는데 과연 그만큼 효율성보다 내가 생계적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과연 이게 뭐가 우선시 될 것이냐는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알아서 그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HS 마켓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여러 규제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여행, 레크레이션, 서비스업이 반등세에 시연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이제 물가에 따른 측면으로서 언제까지 이제 유지가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 목표치를 인해서 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속된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이때까지 물가가 계속 좀 그저 그랬기 때문에 이때 이 불씨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자꾸 통화 완화적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1.2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50bp 인상을 언급하는 등 매파적 기조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일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3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2.0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과 리비아 원유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된 점이 힘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가 4월 월급 6천만 원대를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해당 링크를 타고 가보시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위믹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안랩이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웹 3.0 지갑의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름은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 보관 관리 거래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웹 3.0 지갑 개발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가 NFT 종합 포털을 출시를 했다라고 해서 이 포털은 보라 지갑, 디파이, 런치패드, 토큰 변환, 대체 불가능한 토큰 거래의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리플의 소송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지만 거의 뭐 땡겨지지 않고 그대로 올 연말이나 더 늦어지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8월 2일 약식 판결 의견서 제출, 11월 2일 법정 브리핑 진행 및 1차 판결 완료, 12월 20일 1차 판결에 따른 추가 의견서 제출 마감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내용 건은 거의 뭐 리플 하반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이 21년도 기관 투자자에게 15억 달러 이상의 장외 판매가 되었고 OTC 거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메탈의 공급량이 6,658만 8,888개로 100% 유통 중인데 여기에 공급의 49%가 한 사람한테 몰려져 있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유통량이 좀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얼마나 던질 수 있을 것에 따른 경우일 수도 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소스몽키님 내용의 자료를 일부 발췌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러시아 침공 2단계 목표는 돈바스 등의 남부 전역이다 라고 해서 5월 9일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뭐 못해도 이번 주 주중이 가장 많은 하락 추세가 제일 많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왜 5월 9일이냐? 러시아 승전 기념일에 축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와 크림반도 통로 연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측면으로 요새는 뭐 뉴스를 봐도 그쪽을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측면을 5월달 때까지 거의 끝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의견인지 아니면 바이든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중대 국면으로 인해서 바이든이 1조 원 무기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전쟁이 오히려 더 길게 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또 보여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보게 되면 이 무기 대여법이 80년 만에 부활이 된다고 하면 최신 무기를 대여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104년 만에 국가 부도의 눈앞인데 디폴트 가능성이 93%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5월 4일까지 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하락 영향성에 가중치를 줄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좀 있다. 그래서 달러가 생각보다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 금리 인상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 부분이 이제 점차 좀 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러시아 재무장관이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지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러시아 제재에 따른 역설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매번 설명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에서 싱크탱크가 1차 세계대전 170건의 경제제재 효과를 분석한 결과 4%, 성공한 결과는 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독일의 이번에 러시아 석유 가스 수입 대금이 작년에 202억 유로였는데 올해 320억 유로 43조 원 정도 돈인데요. 대폭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 예상의 57%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좀 웃겨요. 예. 그리고 이제 트위터 부분인데 트위터 창작자 코인이 이용 지불을 막겠다고 해서 해당 도지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코인 부분에 따른 언급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금리 인상에 따른 빅스텝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 이런 높으신 분들이 한마디씩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정의 파월 연준 의장이 0.75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메시지를 또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정확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0.5 정도가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 우리는 좀 더 주어보는 생각을 좀 가져보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많이 흔들릴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코인베이스가 비저카드 쓰면 암호화폐로 페이백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스케줄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남은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이미 지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월 중에 메타디움 하드포크 1분기 내에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월달 소식을 미리 보게 되면 아더 하드포크가 1일, 그리고 BAYC 프로젝트 런칭이 1일, 그리고 5일자 새벽 3시 FOMC 금리 결정 5월 5일, 마루 반감기 5월 5일, 트론의 USDT 출시, 그리고 5월 6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추이가 6일, 10일 카바 메인넷 업그레이드, 그리고 19일 만델 하드포크 활성화 이오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 내용은 이렇게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내용인데, 철강성, 메탄, 뭐 펄프 다 하락 추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움직이지 않는데 뭐 어떤 생산성 부분이 만들어질까요? 그 다음으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 플랫폼 트랜잭션 양인데, 솔라나트론 부분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뭐 폴리곤 등등, 뭐 이더리움도 보이고, 뭐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도 보이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0.75포인트 금리 인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거의 뭐 이제 다 거의 정답을 거의 다 알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도난 해킹 순위를 또 보게 되면, 폴리 네트워크, 로닌, 코인체크, 마운트콕스, 뭐 쿠코인 등등 이런 순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가 이 정도로 낮은 것은 3년 9개월 만이고, 거의 비중 거의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 양 자체도 거의 한 60%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주관적으로 저의 생각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내가 꼭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매도 부분에 따른 추이가 어느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 하방에 있는 곡선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저번에도 아까 여러 가지 이슈도 설명을 드렸죠. 사회적 이슈가 있죠. 러시아 부분에 따른 측면, 그리고 디폴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어, 비트코인 선물, CME 선물 만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 인상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이 이번 주에 가장 선방향해서 움직여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급락이 나오는 추이가 만약에 발현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적절하게 접근을 좀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겁은 먹지 말자 라고 저는 또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싸게 사고 싶다고 했는데 공포에 또 매수를 못하게 되면 싸게 나왔지만 살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거니와, 그리고 올라가는 패턴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또 만들어지면 또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관대로 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계속 눌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해당 도미넌스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도미넌스 추이는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또 이렇게도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뭐, 당연히 이 다우가 어느 정도 버텨주어야 되는데, 요새는 다우도 똑같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대조표 축소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에 따른 깊이가 분명히 있을 것을 보여주고, 이거는 전체적 자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추이도 어떻게 보면 테더나 USDC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내 포트 안에 조금이라도 비트나 이더가 좀 없으면 좀 담아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이고, 그다음 욕심을 적절하게 좀 조절을 잘 하시면서 이번 부분 잘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